예,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하나금융투자 기업분석실 최상욱 애널리스트입니다. 최근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서울의 주택 상승세가 높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올해 3월부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는 발표 말미에 알게 되실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수요 공급 계획은 그 최상위 계획이 중장기 주택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획상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는 매년 39만 개의 평균 주택 수요가 창출된다는 게 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 수요는 크게 3분되어서 인구와 가구에 따른 인구 가구 수요 증가가 있고요. 이건 신규 주택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나 금리에 따른 소득 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후주택이 멸실되면 해당 노후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주택을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멸실주택이 발생할 때에 이 멸실 수요가 합산되어서 3대 수요라고 발표가 되고, 이게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39만 개였다. 이게 2차 중장기 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택 공급 계획의 목표치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기준으로 422호를 공급해야 되겠다. 이게 한국 목표치입니다. 39만 수요씩 쭉 때렸더니 인구 1000명 기준으로 422호라는 얘기고요. 이 통계는 이제 굉장히 많은 보정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목표치가 인구 1000명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나면 주택수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2015 인구주택 총조사를 해봤더니 그 통계청이 발표했던 기존 장래 인구 추계, 인구 추계는 2060년까지의 인구량을 전망을 한 거고요. 가구 추계는 2035년까지의 가구 추계를 전망한 거거든요. 가구 추계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택의 소비 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가 어떻게 구성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추계치 대비해서 총조사 발표값은 보시는 것처럼 인구수가 더 많게 나왔는데, 인구수가 많게 나온 거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수명이 증가한 부분이 크고요. 두 번째는 그 외국인의 영향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33만 명 더 많이 나왔어요. 주로 한 중국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가구가 40만 가구 더 높게 추계치보다 발표가 됐고요. 40만 가구를 또 쪼개보면은 저희가 가구당 평균 2.5명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만 정도 인구 증가에 따라서 가구가 18만 가구 정도 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그 통계치에서 1인 가구 분파 속도가 꽤 빨랐습니다. 기존 추계에서는 514만 가구가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520만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가구가 또 늘었고, 그리고 외국인 가구가 8만 가구 증가했기 때문에 가구 값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 중에서 멸실 수요라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멸실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도시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이 자연스럽게 멸실이 됩니다. 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이 3대 메이저 그 도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수가 빠르게 멸실되는데요. 그 대상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20년이나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중이 기존 총조사 때는 450만 호 정도 돼서 31%였고요. 이 450만 호는 다가구 구분을 미반영한 값이기 때문에 다가구를 반영하게 되면 650만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번 총조사 때는 거의 그냥 750만 가구, 다가구 구분하게 되면 950만 가구가 노후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주택이 2천만 개 있다. 주택 수명이 100년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택 1년의 멸실량이 20만 개지 않습니까? 100년이라고 본다면 주택 수명, 여기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길면 50년이고 짧으면 30년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2천만 개의 풀이 30년마다 계속 갱신돼야 된다면 멸실 물량이 1년에 60만 개가 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그런 대규모 멸실을 맞이한 적이 없는데,
전쟁 이후에부터 주택을 공급했다고 시작하면 70년대 그 대규모 도시 개발을 할 때 한번 신축했던 건물들이 대부분 다 빌라고요. 아파트는 다 80년 이후부터 준공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생애 주기가 그 한국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멸실 물량이 2016년, 그러니까 2020년대 되게 되면은 주택의 첫 번째 생애 주기가 도달하는 정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멸실 수요 값이 그 주택 종합 공급 계획에 따른 그 추정치 연간 6만 개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제 계산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세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주택 공급의 기저라 할 수 있는 택지 쪽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발표가 됐는데 39만 수요를 베이스로 1년에 필요한 총 택지량이 57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서울의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위례나 미사 신도시 같은 면적이 6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1년에 10개씩 만들어야지 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곱킬로미터당 주택 7,000호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산하면은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실 거세요. 근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50에서 5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공공택지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는데 2011년부터는 15제곱킬로미터 정도가 공급되다가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택지 공급 계획을 더 감소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8제곱킬로미터 정도 공급이 올해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감소할 걸로 봅니다. 지금 이 택지 개발 계획은 LH가 주도하고 있는데 LH의 신도시 공급 계획이 잠재적으로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택지를 저렇게 줄였는데 주택 분양 왜 이렇게 늘어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런 택지는 장기적인 공급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요즘 주택이 늘어나는 거는 주택 시장이 좋으니까 공급을 늘리고 싶은데 기존에 공급했던 택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적시적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줄인 택지 공급의 감소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탄력성이 둔화됐을 때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그런 시점에 적절한 주택 공급을 못하게 된다면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오버슈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업들한테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택지 방식입니다. LH 임대주택 짓듯이 LH 택지를 민간에게 매각해서 거기다가 집 지어서 분양해라 하는,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LH 주택의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방식들이 있고요. 뭐 인천 도화지구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제가 주택시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정비사업이랑 연계하는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정비 연계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합원 물량과 비조합원 물량이 나오는데요. 이 비조합원 물량을 기업이 통으로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아예 없어져요. 그렇게 했을 때만 용적률 상승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들에게 완전히 완판시켰을 때 용적률 상승을 줄 테니까 사업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택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모델은 원래부터 인기가 좋았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일반 분양 시장에 뛰어들 그런 룸이 없었는데요. 저희 그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일반 분양은 많이 나오고 또 세대수가 많은 그런 매시브한 사업들을 개인에게 일반 분양을 해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용적률까지 더 주면서 조합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나서 기업들한테 일괄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용적률 올라가면 수익성이 개선되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그 진입을 환영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이 용적률 상승 때문에 조합의 수익성이 개선된 걸 알았기 때문에 조합에게 할인율을 요구합니다. 자기에게 3,000세대의 집을 내가 살 건데 3억 5천만 원 기준으로 1조 500억으로 조달을 해서 사고 싶지만 나에게 8천억에 팔아라, 이렇게 조합에게 할인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도시정비 사업 중에 주택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은 그 대규모 물량이 나오니까 기업들의 요구 조건을 적정히 받아주기 시작했던 게 작년 말부터고 올해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실제 사례를 보시죠.
지금 인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뉴스테이가 청천 2구역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그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토지신탁 회사가 출자를 할 리치에다가 3,500가구를 팔겠다는 얘기가 이제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십정 2구역이라는 데는 여기가 진행 상황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청천 2구역이나 십정 2구역은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법은 작년 12월 29일 만들어졌는데 법 만들어지기 전에 시범 사업으로 정비 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를 세 군데를 돌리고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택기금의 지원이 없습니다. 아예 주택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순수 민간 자금을 활용해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용적률이 올라갔습니다. 270에서 340% 정도 받았고요. 종상향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개발이익이 커졌고 그거를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받아가고 아마 다음 달쯤에 착공식을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여기에 3,500세대를 분양하지만 분양이 없는 거죠. 조합원 분양만 있고 일반 분양은 아예 없습니다. 사업이 그냥 알아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산업이나 그 대림산업 같은 대형 건설회사들도 그런 눈치를 챘습니다. 뭐냐면 건설회사가 소액 출자를 해서 자본금만큼 출자하고 이제 대출을 통해서 집합자산을 만들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해서 부동산 리츠나 펀드를 활용해서 전체 조합 물량을 받아오게 되면 해당 조합이 본인들에게 시공을 줄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분을 출자하는 형태로 신규 수주를 늘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를 약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우리나라 도시정비법을 보시면은 도시정비사업, 그러니까 구도심을 개량하는 정비 모델이 6개가 있고 그 중에 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가로주택 정비라는 4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주택 재건축은 기반 시설을 양호한데 건물만 새로 짓는 거고요. 강남 재건축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가 2014년에 9.1 대책 내면서 연식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켜서 이 사업이 활성화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거였는데 이 사업들은 활성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작년 말에 민간 임대주택법 만들어서 뉴스테이와 이 사업이 연계되다 보니까 최근에 대단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빠지냐면은 200가구 미만의 아파트라든가 20가구 정도 되는 가로주택 사업, 그리고 2가구 정도의 빌라를 리폼하는 합벽 짓는 이런 자잘한 그 정비 사업들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빈집 및 소규모 재정비 특례법이라는 법이 새롭게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시정비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의 모든 도시정비 사업 모델이 최근 3년간의 입법 활동과 정책 변화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게 돼요. 저희가 도시정비 사업을 할 때 여러 개의 인가 단계가 있는데 이미 소규모 재정비 특례법을 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 없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빌라 2개를 합벽해서 지을 때는 사업시행인가랑 관리처분인가를 합쳐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방식이라는 정비사업 모델도 나왔는데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에 전부 붙을 수가 있는데요. 신탁방식을 하시게 되면 조합설립인가라는 단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초과이익 환수 유예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각 그 추진위원회에서 신탁 방식을 도입하는 형태를 하고 이게 다 도시 정비 사업 속도를 가속화시키려는 거죠. 올해도 서울의 재건축이 5만 개나 됩니다. 근데 일반 분양이 8,600개밖에 안 돼요. 3년 전에는 서울 재건축 3만 개 했는데 일반 분양이 3,000세대였어요. 근데 내년에는 뭐 강남 3구 위주로 서울의 재건축 물량이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이 없고요. 뉴스테이 연계한 정비 사업은 일반 분양이 아예 없어요. 이게 기업이 집을 산다는 말의 의미가 되거든요. 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